네, 안녕하세요. 석사과정생 3입니다. 이번 논문은 BART Denoising Sequence to Sequence Pre-training for Natural Language Generation, Translation and Comprehension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학술 저널이 아니라 페이스북 AI에서 내부 공개 연구로 작성된 것이며 이후 학회 ACL 프로시딩에도 게재된 형태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Introduction, Model, Fine-tuning, Downstream Adaptation, Comparing Pre-training Objectives, Experiment, Qualitative Analysis, Related Work, Conclusion 순입니다. Introduction입니다. 연구 배경은 기존 모델 검토로 시작합니다. 범주는 양방향 인코더 모델, 자동회귀 디코더 모델, 기타 최신 사전 학습 방식입니다. 양방향 인코더 모델인 BERT 유형은 입력 문장을 양방향으로 인코딩하지만 디코더 구조가 없거나 생성 기능이 제한적입니다. GPT 유형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토큰을 생성하는 자동회귀 구조로 생성에는 강하지만 양방향 인코더 문맥 활용이 약합니다. 그 외의 사전학습 방식은 스팸 BERT, Permuted LM, 기타 노이징 기반 모델 등인데 노이징 방식이나 입력의 변형을 적용했지만 범용적인 입력, 출력 변환 관점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 가지 주요 도전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양방향 인코더 모델에선 문제점이 이해 생성 과제 간의 구조적 분리입니다. 인코더만 있는 모델은 문맥 이해에는 강하지만 생성 과제에는 디코더가 없거나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도전 과제는 양방향 인코더, 자동 회귀 디코더 결합으로 이해와 생성 모두에 강한 사전학습 모델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자동 회귀 디코더 모델은 제한적인 문맥 활용 및 이해 과제에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코더만으로 토큰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생성하지만 양방향 문맥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이해 과제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활용하여 생성 과제뿐 아니라 이해 과제 성능까지 향상시키는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기타 최신 사전학습 방식은 제한적인 노이징 및 변환 구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징 방식이나 입력, 출력, 변환 구조가 제한되어 입력 손상, 출력 재구성 형태의 범용성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다양한 노이징 함수 적용으로 스팬, 인필링, 문장 순서 셔플 등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로 입력, 출력, 변환 과제에 대응하는 부분이 도전 과제입니다. 핵심 제안 및 기여입니다.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 모델을 설계했습니다. 도전 과제는 세 가지가 있으며 이해 생성 과제 통합이 첫 번째입니다. BART를 제안했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노이징 오토 인코더. 그 다음 그 모델에 대한 핵심 특징은 양방향 인코더, 자동회귀 디코더 구조이며 입력 텍스트를 손상시키고 이를 재구성하는 사전학습 방식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생성 과제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였으며 이해 과제에서도 경쟁력이 있으며 글루 스코어드 등에서 기존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제한된 노이징 방식 극복이 두 번째입니다. 발트에 유연한 노이징 설계가 들어갔고 핵심 특징으로는 문장 순서 셔플, 임의 길이 스팬 대체, 토큰 삭제, 마스킹 등 다양한 손상 방식 적용을 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노이징 다양화로 사전학습 효과 향상했으며 다양한 다운스트림 과제에서 향상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입력, 출력, 변환 과제 대응입니다. 제안 모델로 BART 기반 입력, 출력, 재구성 구조를 하였으며 핵심 특징으로는 트랜스포머 기반 NMT 아키텍처를 활용하였고 손상된 문서를 원본 문서 재구성 방식을 했다는 것이 핵심 특징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요약, 번역 등 변환 중심 과제에서 새로운 최고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예컨대 요약 과제에서 러지로 플러스 3.5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모델입니다. BART 모델에 대한 아키텍처입니다.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성 요소를 보시면 모델 구조, 인코더, 디코더, 초기화 및 활성화 함수, 모델 크기 옵션, 디코더 특이사항, 벌트 대비 차이, 파라미터 수,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델 구조는 시퀀스 투 시퀀스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이고 인코더는 양방향 인코더입니다. 입력된 손상된 텍스트를 양쪽 문맥으로 인코딩합니다. 디코더는 왼쪽 방향 자동 회귀 디코더입니다. 인코더의 히든 상태를 참조하며 출력 시퀀서를 생성합니다. 초기화 및 활성화 함수로는 GLU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파라미터 초기화 분포는 N0에서 0.02입니다. 모델 크기 옵션은 베이스 모델로 인코더 6층과 디코더 6층으로 레이어를 형성했으며 라이즈 모델로는 인코더 12계층과 디코더 12계층으로 하였습니다. 디코더 특이사항은 디코더의 각 레이어가 인코더의 마지막 히든 레이어에 대해 크로스 어텐션을 수행합니다. 벌트 대비 차이는 벌트는 인코더만 있고 디코더 구조가 없는데 발트는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이며 디코더에서 추가 디코더용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동일 크기의 벌트 모델 대비 약 10% 더 많은 파라미터를 포함합니다. 발트의 사전학습입니다. 사전학습 목표는 손상된 문서를 원본 문서로 재구성하고 디코더 출력과 원본 문서 간의 교차 엔트로피 손실을 최적화합니다. 노이징 방식의 유연성, 기존의 노이징 인코더들이 특정 노이징 방식만 사용했던 반면 발트는 임의의 문서 손상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극단전 조건, 만약 손상된 입력에서 원본에 대한 정보가 모두 사라진 경우 발트는 사실상 하나의 언어 모델과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사용된 노이징 변환들, 토큰 마스킹, 토큰 삭제, 텍스트 인필링, 문장 순서 섞기, 문서 회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이징 방식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이징 방식, 토큰 마스킹, 입력 문장에서 무작위로 토큰을 선택해 마스크 토큰으로 대처합니다. 특이사항이나 특징은 기존의 마스크된 언어 모델 방식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단어를 가리고 문맥으로 채우도록 학습합니다. 토큰 삭제, 입력에서 무작위 토큰을 삭제합니다. 모델은 어떤 위치가 빠졌는지 어떤 토큰이었는지를 예측해야 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마스킹보다는 더 복잡한 작업이고 위치 정보까지 예측을 요구합니다. 텍스트 인필링, 여러 개의 텍스트 스팬을 샘플링하고 각 스팬을 하나의 마스크 토큰으로 대처합니다. 0 길이의 스팬은 마스크 삽입에 해당합니다. 스팬 내 토큰 개수까지 예측하도록 설계됩니다. 연속된 텍스트 손상이 가능합니다. 이때 포화성 분포는 람다3입니다. 문자 순서 섞기, 문서를 마침표 기준으로 문장 단위로 나눈 뒤 이 문장들의 순서를 무작위로 섞습니다.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 순서 인식 능력을 강화합니다. 문서 회전, 문서에서의 하나의 토큰을 균등하게 랜덤 선택하고 그 토큰부터 문서가 시작하도록 회전시킵니다. 문서의 시작점 인식과 문서 구조 파악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파인 튜닝 다운스트림 어댑테이션입니다. 발트의 미세 조정 부분입니다. 발트가 표현을 생성하는 4가지 활용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퀀스 분류 태스크입니다. 동일한 입력을 인코더와 디코더 투입하고 디코더의 마지막 토큰의 히든 상태를 다중 클래스 선형 분리기에 입력해서 분류를 수행합니다. 두 번째 분류는 토큰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입니다. 전체 문서를 인코더와 디코더에 투입하고 디코더의 각 토큰 히든 상태를 이용해 각 단어의 클래스를 예측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퀀스 제너레이션 태스크입니다. 자동회귀 디코더를 활용해 요약, 질의응답 등 생성 과제에 직접 미세 조정하고 입력은 원문, 출력은 생성문으로 합니다. 머신 트랜슬레이션입니다. 영어로의 번역을 위해 발트 전체 모델, 인코더와 디코더를 사전학습된 디코더로 활용하고 외국어를 영어 변환을 위해 새 인코더를 추가하고 단계적 학습을 진행합니다. Comparing Pre-Training Objectives입니다. 사전학습의 다양한 변형입니다. 최근에 제안된 강력한 사전학습 방식들의 판별과 생성과제 양쪽에 대해 다시 구현합니다. 비교 사전학습 방식으로는 첫 번째 언어 모델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토큰을 생성하는 트랜스포머 모델입니다. GPT 방식과 유사하고 크로스 어텐션이 없으며 발트 디코더와 구조적으로 같습니다. 퍼미티드 언어 모델입니다. 전체 토큰의 약 6분의 1 샘플링에서 무작위 수도로 자동 회귀를 생성합니다. 엑셀렛 기반이며 다만 엑셀렛의 상대적 위치, 인베딩 및 세그멘트가 어텐션을 구현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드 언어 모델 입력 토큰의 약 15%를 마스크로 대체하고 모델이 이를 독립적으로 예측하도록 학습합니다. 벌트 방식과 동일하게 시작됩니다. 이해과제의 강점이 있습니다. 멀티태스크 마스크드 언어 모델입니다. 마스크드 LM에 추가적으로 셀프 어텐션 마스크를 적용해서 학습합니다. 유니 LM 방식과 유사합니다. 마스크 패턴이 다양합니다. 마스크드 시퀀스 투 시퀀스 방식입니다. 전체 토큰의 약 50%를 포함하는 스팬을 마스킹하고 시퀀스 투 시퀀스 구조로 이 마스크된 부분을 예측하도록 학습합니다. 매스 방식에서 영감을 얻었고 입출력 변환 구조에 적합합니다. 본 비교는 책과 위키피디아 데이터 조합에서 100만 스텝 학습된 벌트 발표 수치와 비교하였습니다. 네,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제명은 스쿼드입니다. 스쿼드의 유형은 추출형 질문응답입니다. 위키피디아 문단을 기반으로 한 과제이고 정답은 주어진 문서 맥락에서 텍스트 구간을 추출합니다. 질문과 문맥을 결합해 인코더 및 디코더에 입력하며 각 토큰의 시작 인덱스와 큰 인덱스를 예측합니다. MNLI 과제입니다. 텍스트 관계를 분류하는 부분인데 두 문장이 주어졌을 때 한 문장이 다른 문장을 포함하는지 중립인지 모순인지 예측하는 과제입니다. 두 문장을 결합하고 EOS 토큰을 붙여 인코더와 디코더에 통과시킵니다. EOS 토큰의 표현을 문장 관계 분류에 사용합니다. ELI5입니다. 추상형 질문응답 유형이고 긴 형식의 질문응답 데이터셋이며 질문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 문서를 결합해 입력으로 주고 모델이 답변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Xsum은 추상형 요약 유형입니다. 뉴스기사 데이터셋으로 요약이 매우 추상적인 형태입니다. ConvAI2 방식은 대화응답 생성 유형입니다. 문맥과 인물을 조건으로 자연스러운 대화 응답을 생성하는 과제입니다. CNN-DM 과제는 뉴스 요약입니다. 뉴스 요약 데이터셋으로 요약문은 일반적으로 원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결과입니다. 동일한 조건하에 여러 사전학습 방식을 비교하였습니다. 테이블 1은 벌트 베이스와 다양한 사전학습 오브젝티브 및 발트 베이스 베리언츠의 실험 수치를 보여줍니다. 즉, 각 사전학습 방법별 성능 비교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표입니다. 퍼플렉시티에서는 언어 모델이 주어진 텍스트 시퀀스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네, 표를 보시면 다큐멘트 로테이션은 77.2, 75.3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WT 텍스트 인필링 세턴스 셔플링은 스쿼드에서 90.8 으로 최고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는 노이징 방식이 모델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 1의 수치에서 봐왔듯이 사전학습 목적에 따라 성능이 과제별로 크게 달랐습니다. 특히 토큰 마스킹 기반의 발트 텍스트 인필링 방식은 대부분의 과제에서 일관된 성능을 보였고 이는 발트가 생성과 판별 과제 모두에서 균형 잡힌 성능을 제공함을 보여줍니다. 익스페리먼트입니다. 익스페리먼트 셋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은 인코더 충수, 디코더 충수, 히든 크기, 배치 크기, 학습 스텝 수입니다. 설정값으로는 인코더 층은 12층, 디코더는 12레이어, 그 다음 히든 크기는 1024, 배치 크기는 8000, 학습 스텝 수는 50만 스텝입니다. 선택 이유는 인코더는 더 큰 모델이 더 복잡한 표현을 학습할 수 있어서 최근의 연구에서 모델 규모 확대가 다운스트림 성능 향상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고 디코더는 생성 과제 성능을 위해 인코더, 디코더 모두 충분히 깊게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히든 크기는 기존 베이스 모델보다 확장된 규모로 더 높은 표현력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배치 크기는 로 볼타와 동일한 규모로 설정하여 비교 가능하게 함입니다. 학습 스텝 수는 대규모 배치 크기와 스텝 수 조합이 다운스트림 성능 향상에 중요하다는 연구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토커나이징 방식, 노이징 손상 방식 조합, 마스킹 비율, 학습 말기 전략, 사전 학습 데이터 여건입니다. 토커나이징 방식은 바이트 페어 인코딩, GPT-2와 동일 방식입니다. 선택 이유는 토커나이징 차이로 인한 성능 영향을 최소화하여 공정한 비교를 가능하도록 합니다. 노이징 방식 조합은 텍스트 인필링 문장 섞기를 설정하였습니다. 섹션 4 결과에서 다양한 노이징 방식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고, 이 조합이 여러 가지에서 안정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마스킹 비율은 각 문서 토큰의 약 30%를 마스킹합니다. 손상을 충분히 주어 모델이 재구성 능력을 강하게 학습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학습 말기 전략은 마지막 학습 스텝의 약 10% 동안 드랍아웃 비활성화를 설정하였습니다. 모델이 데이터에 보다 잘 적합하도록 돕기 위한 설계 전략입니다. 사전학습 데이터는 약 160GB 규모의 뉴스, 책, 이야기, 웹 텍스트입니다. 데이터 규모가 크면 사전학습 표현의 범용성이 높아지고 동일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비교 모델로는 벌트, 유니LM, 엑셀넷, 로버타, 그리고 바이트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모델에 대해 GLU의 여러 서브 과제들 또는 상관계수 등이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발트는 로버타와 엑셀넷에 필적하는 수준의 성능을 보였으며, 이는 발트의 단방향 디코더층이 판별 과제의 성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생성에 초점을 둔 발트임에도 불구하고 판별 과제에서 기존 강좌들과 손색 없는 성능을 냈습니다. 따라서 생성 특화 구조가 판별 과제 성능을 떨어지지 않는다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제별로 세부 수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쟁력 있는 범위에 있다는 점이 모델의 범용성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네레이션 태스크입니다. 발트를 텍스트 생성 과제에 맞게 미세 조정한 설정 요약입니다. 항목으로는 입력 출력 구조는 표준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설정하였고, 설명으로는 입력 텍스트에서 출력 텍스트까지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미세 조정되었습니다. 손실 함수는 라벨 스무딩 교차 엔트로피 손실을 설정하였고, 스무딩 파라미터를 0.1로 설정하였습니다. 빔 탐색 설정은 빔 크기를 5로 설정하였고, 출력 생성 시 빔 서치를 사용하여 여러 후보를 생성하였습니다. 빔 탄색 추가 기법은 중복된 3g을 제거하여 빔 서치 중 동일한 3단어 연속문을 중복하지 않도록 필터링하였습니다. 생성 길이 튜닝은 검증 세트에서 최소 길이, 최대 길이, 페널티 조정을 하였고, 생성 결과의 품질 및 길이 조정을 위해 튜닝되었습니다. 제네레이션 태스크의 요약사항입니다. 발트 모델이 두 개의 표준 요약 데이터셋, CNN 데일리 메일 및 엑셀썸에서 모든 지표 RODG R1, R2, RL에서 이전 연구들을 능가했습니다. 자동 지표 기준으로 매우 뛰어나지만 아직 완전히 사람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트랜슬레이션 태스크입니다. 과제로는 WMT16 로메니안 잉글리시 번역입니다. 로마니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겁니다. 데이터 확장 항목은 역번역, 데이터 추가 건이며, 소스 인코더 구조는 트랜스포머 6 레이어 소스 인코더 사용을 했고, 모델 역할은 소스 인코더가 루마니어의 표현을 생성하고 발트의 인코더 디코더가 영어로 디노이징합니다. 비교 기준은 트랜스포머 large를 설정합니다. 실험 조건은 빔 너비 5 길이 5이며
벌점은 알파 1입니다. 결과 항목으로는 고정된 BART, Fixed BART vs 튜닝된 BART, Tuned BART 각각을 비교합니다. 특이사항은 역번역 데이터가 없을 경우 효과가 덜했고 가적합에 취약했습니다. 향후 추가 정교화 기법이 필요합니다. 본 발트를 단순히 사전학습 상태로 번역에 적용했을 때는 기준선보다 낮았지만 위세 조정함으로써 기준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번역 과제에서만 보면 생성 응용 모델의 발트라도 적절한 튜닝이 중요합니다. 이 결과는 백번역 데이터를 포함한 확장된 학습 조건에서도 발트가 강력한 성능을 낼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퀄리터티브 아날리시스입니다. 정석적 분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으로 향상폭은 발트가 요약지표에서 기존 최고 수준 대비 최대 약 3.5포인트 향상하였습니다. 분석 방식은 자동화 지표만으로는 성능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생성된 요약문을 질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예시 조건은 표 9의 예시 요약문은 학습 이후 출판된 위키뉴스 기사 기반인데 학습 데이터 포함 가능성을 제거합니다. 입력 처리는 문서의 첫 문장을 제거하여 쉬운 추출형 요약 사용 불가 형태로 설정합니다. 출력은 유창하고 문법적으로 정확하지만 매우 추상적이며 입력에서 복사된 구문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성 및 통합 능력은 요약문들은 일반적으로 사실적으로 정확하고 입력 문서 전체 및 배경 지식을 통합합니다. 한계는 모델은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은 정보를 환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이러한 분석은 발트의 사전학습이 자연어 이해 및 생성의 강력한 조합을 학습했음을 보여줍니다. 네, 표 9에서 예시들은 사전학습 코퍼스 생성 이후에 출판된 위키뉴스 기사들에서 가져온 겁니다. 예시 1은 피지 산호초에 관련된 건인데 발트는 물고기가 산호초를 보호한다는 요지를 정확히 포착했으나 사이언스 저널에 게재된 연구라는 부분은 원문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환각입니다. 한계점은 일부 요약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추가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이언스 저널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결론은 발트는 언어적 유창성과 추상적 표현 능력이 매우 뛰어나지만 사실적 근거의 보존이 항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Related Work입니다. 초기 학습 모델은 GPT, ELMO, 대규모 LM입니다. GPT는 왼쪽 문맥만 모델링하는 일부 과제에서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었고, ELMO는 좌우 문맥을 따로 학습해 연결하지만 양방향 상호작용은 없었습니다. 대규모 LM은 매우 큰 언어 모델은 비지도 멀티태스크 모델로 작동 가능합니다. 벌트 계열 발전은 마스크드 언어 모델로 좌우 문맥 상호작용 학습을 한다는 것과 하지만 비자동 회귀 생성 과제엔 부적합했습니다. 개선 연구들로는 로버타 더 오래 학습하는 부분, 알버트 파라미터 공유, 스팸버트 스팸 마스킹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발트와 유사 모델을 비교한 표입니다. 모델은 유니LM, 마스크 앙상블을 사용해 생성 판별 모두 가능합니다. 발트와의 차이점은 예측이 조건부 독립이며 발트는 자동 회귀입니다. 메스 모델입니다. 연속 스팸 마스킹 후 복원을 하는데 발트와의 차이점은 발트는 더 짧고 많은 스팸을 마스크합니다. 엑셀렛입니다. 순서 섞인 자동 회귀 예측이라는 모델인데 발트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일관된 디코딩을 합니다. TA 모델입니다. 노이징 시퀀스 투 시퀀스 사전 학습을 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발트보다 대규모이며 구조 유사하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기계번역 관련 연구로는 MES에 대한 것은 언어, 대상어, 동시에 사전학습 시 큰 향상을 보였습니다.
인듀어 에러리 적은 페이퍼에서는 인코더는 항상 가능하지만 디코더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발티의 기여는 디코더 수준의 학습 효과를 입증하였고 기계 번역의 생성 성능까지 향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발트는 기존 벌트 GPT 기반 모델의 한계를 보완해 양방향 인코더 플러스 자동 회계 디코더 구조로 생성과 판별 모두 강력한 통합형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컨클루전입니다. 발트는 손상된 문서를 원본으로 복원하도록 학습된 사전학습 방법입니다. 판별 과제에서는 로볼타와 유사한 성능을 보이며 여러 텍스트 생성 과제에서는 소타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연구과제는 문서를 손상시키는 새로운 방법들을 탐구하고 이를 특정 최종 과제에 맞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